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탑입니다. 바이오필름 형성에 따른 중금속 오염 토양의 특성 변화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처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에서 토양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공장, 광산, 산업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중금속 오염 토양은 쉽게 복원되지 않아 환경과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오염된 토양은 작물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흡수되어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금속 오염 토양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던 중 바이오필름 논문을 보게 되었고, 바이오필름이 오염된 토양 내 중금속을 흡착, 고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필름을 사용한다면 토양 오염을 화학적인 부작용 없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탐구를 설명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구리와 납 사이에 위치하며 비중이 4보다 큰 원소들을 말합니다. 탐구 과정 중에는 소량일 때 실험에 비교적 안전한 황산 망가니즈와 질산아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다 사용 시 토양 독성을 높이고 미생물의 안전성을 위협합니다.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표면에 형성하는 3차원적 공동체로 EPS에 포함된 음전화 작용기를 통해 중금속을 흡착합니다. 이는 토양 내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과 식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EPS란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세포 외 고분자 물질들을 말합니다. 또한 흡광도란 샘플이 흡수한 빛의 양의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므로 저희는 이 실험에서 흡광도를 바이오필름 형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필름 흡착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염된 토양을 구현해야 하므로 저희는 일반 토양에 중금속을 오염시켰습니다. 첫째, 황산 망가니즈와 질산아연을 10g씩 준비하고 증류수 65g씩 2개를 준비하여 혼합해 중금속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흙들을 고르게 오염시키기 위해 크기가 다른 거름망을 사용해 2번 채쳐서 고온 입자의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두 수조의 흙을 1.5kg씩 준비하고 각각 황산 망가니즈와 질산아연 중금속 용액을 섞습니다. 이후 볕이 잘 드는 곳에 놔두어 3일 동안 관찰하며 고르게 마르도록 섞어주고 펴주어 관리합니다. 여러분, 바이오필름이 미생물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생물이 발생하려면 유기물인 탄소화합물이 필요합니다. 탄소원은 미생물의 성장과 대사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 및 구성성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탄소원을 만들기 위해 증류수 400ml당 포도당은 0.9g, 젖산칼슘은 1.09g의 비율로 혼합하여 탄소원 포도당 4리터와 젖산칼슘 탄소원 4리터를 제작하여 총 8리터의 탄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산아연 오염 토양을 한 통당 500g씩 통 3곳으로 나눠 담고 황산 망가니즈 오염 토양도 한 통당 500g씩 통 3곳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탄소원을 고르게 주입하기 위해 수액 주입 장치를 이용한 기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각 토양을 질산아연 대조군, 황산망가니즈 대조군, 질산아연 포도당, 황산망가니즈 포도당, 질산아연 젖산칼슘, 황산망가니즈 젖산칼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후 먼저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5일 동안 400ml의 초순수와 탄소원을 대조군과 실험군에 주입하였습니다. 초순수를 대조군에 주입하는 이유는 탄소원을 주입한 실험군에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될 것이므로 이와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질산아연 오염 토양 2군데에 각각 포도당과 젖산칼슘을 주입하였고 황산망가니즈 오염 토양 2군데에도 마찬가지로 포도당과 젖산칼슘을 주입하였습니다. 이후 바이오필름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H, 유출수량, 흡광도를 측정하였습니다. pH는 대사작용이 활발해진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유기산의 산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했습니다. 유출수량은
중금속에 따른 토양 공급 감소로 인한 흐름 억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강도는 유출수 내의 미생물 수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pH에 대한 결과입니다. 화면의 표는 5일 동안 측정한 각 토양의 pH 값을 요일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질산아연의 경우 2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조군의 pH가 실험군의 pH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황산망가니즈 또한 5일 모두 대조군의 pH보다 실험군의 pH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황산망가니즘의 경우 젖산칼슘이 포도당보다 더 높은 pH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군의 pH가 더 낮은 것은 탄수화 공급으로 대사작용이 활발해진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유기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pH가 더 낮은 것은 바이오필름이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출수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질산아연의 경우 마찬가지로 2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실험군의 유출수량이 대조군의 유출수량보다 대체로 낮았고 황산망가니즈 또한 실험군의 유출수량이 대조군의 유출수량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출수량이 적은 것은 미생물의 증가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여 물이 덜 빠져나간 것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필름이 형성됨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흑광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질산아연과 황산망가니즈 모두 실험군의 흑광도가 대조군의 흑광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생물의 형성으로 인해 빛의 흡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제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일반 토양, 중금속 오염 토양에 초순수를 주입한 대조군 토양, 중금속 오염 토양에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실험군 토양에 식물을 심고 재배하여 바이오필름의 효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반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아예 검출되지 않을 것이며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실험군의 식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중금속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후 재배한 식물 속의 중금속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식물의 잎과 뿌리를 자른 뒤 세척하여 중류수를 투입한 후 빻았습니다. 그 후 중금속 검출 키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식물에서 중금속 검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질산아연과 황산망가니즈 실험군 흙에서 모두 젖산칼슘, 포도당, 대조군 순으로 중금속 검출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필름 형성 토양의 식물에는 중금속이 더 적으며 두 탄소원 중 젖산칼슘의 중금속 흡착 효과가 더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양 속 중금속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흙에 증류수를 가한 뒤 스포이트로 채취하였고 키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토양의 중금속 검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질산아연 실험군 흙에서는 젖산칼슘, 포도당, 대조군 순으로 중금속 검출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황산망가니즈 실험군 흙에서는 포도당, 대조군, 젖산칼슘 순으로 중금속 검출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질산아연 실험군 흙에서는 젖산칼슘의 흡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산망가니즈 실험군 흙에서는 포도당의 중금속 흡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던 도중 저희는 예상 외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 토양, 실험군 토양, 대조군 토양 순으로 생성된 이끼의 양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이오필름 형성 토양과 일반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중금속의 독성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되어 질소, 인, 탄소 등의 영양분의 순환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탐구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물에서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실험군 토양에서 재배한 식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조군 토양에서 재배한 식물보다 중금속 함량이 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 토양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것이 중금속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양 내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토양에서 대조군 토양보다 중금속 함량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로부터 바이오필름이 중금속 일부를 흡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흙 중금속 측정 결과 분석에서
가설상으로는 대조군의 중금속 검출이 가장 잘 되어야 했지만 젖산칼슘을 주입한 황산 망가니즈 오염 흙에서 가장 많은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흙에 부은 증류수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흙 속의 바이오 필름을 훼손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여 바이오 필름을 훼손하지 않고 흙의 중금속 양을 확인할 방법을 고안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바이오 필름의 중금속 흡착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식물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바이오 필름을 실제 토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논의를 거쳐 나온 방안은 바로 뿌리가 자라나는 범위 내에 바이오 필름 토양 보호 패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패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 가장 위층에는 토양 압력이나 외부 미생물의 침입은 막으면서도 물과 이온은 통과할 수 있도록 다공성 구조층을 만듭니다. 이때 다공성 보호층의 공급 크기는 물이나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280피코미터 이내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층은 토양 속 중금속을 흡착하기 위해 바이오 필름 활성층을 만들어 설치합니다. 세 번째 층은 바이오 필름의 형태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알지네이트나 셀룰로스 같은 자연 친화적 물질을 사용해 지지 매트릭스 층을 만듭니다. 가장 밑층인 마지막 층에는 패치가 식물 뿌리 바로 아래나 측면에 배치되어 토양과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도록 토양 접촉면을 만듭니다. 패치는 파종 전에는 예상되는 뿌리 바로 아래에 미리 대형으로 매설하거나 여러 개 위치시키고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을 이식할 때에는 뿌리의 측면에 세로로 삽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토양 수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황산 망가니즈나 질산아연 같은 중금속염이 해리, 즉 분해되어 망간이온과 아연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이온들은 패치와 토양 사이의 농도 차이에 따라 패치 쪽으로 확산되고 바이오 필름의 EPS에 존재하는 카복실레이트기, 하이드록실기, 아미노기와 같은 작용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금속 이온은 토양에서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식물 뿌리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바이오 필름 형성에 따른 중금속 오염 토양의 특성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바이오 필름이 중금속을 흡착 고정화하여 토양과 식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제 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한계와 오차도 발견되었지만 이는 향후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탐구가 오염 토양으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물을 생산하는 데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탑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